충북지사가 총선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청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지원 유세 과정에서 불거진 발언으로 전현직 제천시장들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청주 외곽을 연결하는 3순환로가 오는 18일 개통합니다. 24년 만인데 청주 전역이 25분 생활권에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주 오송 2산업단지 일대 수돗물에서 사흘째 흙탕물이 섞여 나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넉 달 전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던 곳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총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민생 살리기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도심 중심에 있는 도청사의 주차 공간을 대폭 늘리고 본관은 비워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총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른바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 4명이 청주권을 싹쓸이하면서 윤 대통령 측근인 김 지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김 지사는 야당 협조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도정을 민생으로 전환해 중앙정치 정쟁에 흔들리지 않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정치의 정쟁이나 진영에 휘둘리지 않고 도정이 꿋꿋하게 갈 수 있도록 도민들이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 김 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첫발이 충북도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 주차타워를 포함한 후생복지관을 짓고 29억 원을 들여 충북도청 청사 일대를 미국의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차량 출입구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고 울타리를 허물 예정. 도청 본관은 3층까지 모두 비워 도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청에 지금 제가 집무하고 있는 1, 2, 3층과 우리 지금 대강당은 도민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복합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편 김 지사는 해외 유학생과 의료관 관객을 유치해 오겠다면서 3박 5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떠났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끝났지만 전현직 제천시장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원 유세에 나선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현재 김창규 시장을 공격한 건데 제천시가 입장문까지 내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은 이상천 전 제천시장의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비롯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 전 시장이 이경용 후보를 지원하며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김창규 현 시장을 공격했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 시정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제천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김창규라는 분이 왜 제주에 와서 제천시장이 되었는데 이 제천시장을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 시장은 또 시민을 기만하고 거짓말 공약으로 당선됐다며 현재 추진 중인 공약 사업 가운데 일부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입장문을 내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전 시장 발언에 대해 제천시정에 대한 판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공약 추진 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발언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천시 이름으로 나온 입장문은 김창규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전을 우려한 참모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김 시장의 의사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지방선거까지 2년 정도 남은 가운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전현직 시장이 충돌하며 제천 정치권은 다시 대결 양상에 접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 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국가기술거래 플랫폼 서비스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는 2026년 말까지 35억 원을 들여 국내 유일의 바이오 분야 기술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 연구 결과물을 활용해 혁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게 됩니다. 특히 충북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조사와 시제품 제작, 포장 디자인, 전시회 참가 등 기술 사업화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 디스플레이는 호서대 산학협력단, 반도체는 경기 테크노파크, 2차 전지는 경북 테크노파크가 선정됐습니다. 청주 외곽을 한 바퀴 직통으로 연결하는 세 번째 우회도로 3순환로가 오는 18일 개통합니다. 첫 삽을 뜬 지 24년 만인데요.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접근성이 높아져 청주 전역이 25분 생활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공사를 마치고 마지막 점검이 한창인 상당 터널. 청주 3순환로 동쪽 구간을 남북으로 연결하는데 총 연장 4km, 충청권에서는 최장, 전국 국도 중에서도 네 번째로 긴 터널입니다. 이 상당 터널을 포함해 김순영 양궁장에서 국동교차로 구간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18일 통행이 시작됩니다. 청주 외곽을 크게 한 바퀴 도는 3순환로가 첫 삽을 뜬 지 24년 만에 전 구간 개통하는 겁니다. 39년 전 사창 사거리를 시작으로 방서 사거리, 상리 교차로를 잇는 1순환로가 만들어진 데 이어 청주 일반 산업단지, 가경동 버스터미널을 지나 지북 교차로까지 2순환로가 연결됐고 총 연장 41.8km의 세 번째 순환로가 이번에 완성된 겁니다. 내수를 거쳐 충북 북부로 이동하는 간선 기능을 포함해 사통팔달의 접근성이 향상돼 청주 전역이 25분 생활권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산지가 많은 3순환로 동쪽 구간 공사가 가장 늦어졌는데 매우 긴 터널이 들어선 만큼 여러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교통사고나 화재를 실시간 감지하는 CCTV 카메라가 모두 100세대 설치돼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터널 내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소화전을 열어 진압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소화기도 비치가 되어 있고요. 터널 내에 이 같은 시설이 50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하행이 분리된 병렬형 터널인데 한쪽에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누구나 피난경의 문을 열어 반대쪽으로 대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피난경이 5개가 있고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피난경이 12개, 합해서 총 17개의 피난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바로 피난경을 통해서 반대 터널로 통해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3순환로를 타고 가다 증평 방향으로 갈아탈 수 있는 국동교차로는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인근 구성교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국동교차로에 대한 설계는 완료되었고요. 사업비를 확보하는 즉시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국동교차로가 증평 방향, 청주 을량동 상리터널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을 우회하려면 요금을 내야 하는 인근 대전과 달리 청주는 세 겹의 순환로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시가 교통사고 위험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분평사거리를 비롯한 사고 다발 지점 8곳으로 16억 원을 들여 교통신호기를 옮겨 설치하고 노면 색깔 유도선과 보행자 안전시설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동 수암골 일원 22억 원을 들여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를 신설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43억 원을 들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차선도 새롭게 도색할 계획입니다. 주말 휴일 내내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와 빌라에서 탁한 수돗물이 나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불과 넉 달 전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던 곳입니다. 이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휴일 저녁 파출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생수 보급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청주 오송 2산업단지 주변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섞여 나온 겁니다. 생수보급은 흙탕물이 나온 지 이틀이 돼서야 이뤄졌는데 이마저도 안내받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단수 혹은 물 지급 관련 문자로 뭔가를 받은 게 아직도 한 번도 없어요. 날 수도 있고 개선하면 되는데 왜 행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냐고요. 아직. 이런 줄도 모르고 임산부는 이 물에 밥까지 지어 먹었고 수돗물에 몸을 씻은 아이는 밤새 가려움증에 시달렸습니다. 계속 뒤척거리면서 목을 계속 긁더라고요. 그게 빨개지고 간지럽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요. 평일 아침까지 이어진 흙탕물 수돗물에 한 국밥집은 아예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 있어가지고 그래서 죄송해요, 들어가세요. 장사를 망쳤지만 어디다 호소해야 할지 분통만 터집니다. 식당하는 입장에서 자영업자들은 물이 가장 중요한데 딱히 어떻다는 답변이 안 오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주말 휴일 내내 흙탕물로 피해를 입은 곳만 무려 5천여 세대. 불과 넉 달 전에도 같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청주시는 이렇게 상수관로와 연결된 소화전으로 계속 물을 내보내면서 탁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밤새 탁수를 배출한 만큼 지금은 먹는 물 수준까지 떨어져 괜찮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돼야 할 상수도관 바닥에 여전히 적지 않은 흙더미가 쌓여 있는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더워지고 물 사용량이 늘면 바닥에 쌓여있던 미세한 흙이 또다시 일어나 수돗물이 흙탕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공사 시공 당시에 토사가 유입되거나 공사 중에 부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가 세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수돗물 요금 감면과 함께 사고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손해보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넉 달 전 피해 보상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